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정석국어 커리 소개해 드리려고 섰습니다. 예, 일단은 문학 커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문학 커리가 이름을 합쳐서 문계 기상실이라고 돼 있는데, 문계정, 문기정 베이스, 문기정 어드밴스드, 문상추, 문실정까지 5개 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컬이 문계정은 문학 개념의 정석인데, 문학 개념어와 선지의 어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이나 이제 문학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 요 커리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리는 문기정 베이스인데, 이게 작년에는 문기정이라는 하나의 커리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계정을 올해 따로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요 문학 개념의 정석은 작년에 찍어 놓은 영상을 그대로 계속 유지시켜서 올려 놓을 거고, 이거 어차피 문학 개념어와 선지에 사용된 어휘들의 판단법에 대한 공부니까, 요건 기본 강좌로 그냥 깔아 놓은 상태에서 문기정이라고 하나로 돼 있던 커리를 베이스와 어드밴스드로 나눈 거고요. 이 두 개의 성격의 차이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지문들은 대부분 문학 기출 지문들입니다. 수능이나 평가원 혹은 간혹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들도 들어가 있고, 다만 이 베이스 첫 번째 커리는 기출 문학을 통해서 장르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파트, 현대소설 파트, 그리고 고전운문, 고전 소설 파트에 장르별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러면 나는 이 장르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접근해 나가야 하고, 이런 기출을 가지고 장르별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 문기정 어드밴스드는 최근 기출문학을 통해서 실전적으로 접근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5학년도 수능 문제나 혹은 9월 평가원, 문기정 베이스엔 실을 수 없었던, 근데 문기정 베이스도 맨 앞에는 작년 6월 평가원 지문들이 들어가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문학 기출은 이 어드밴스드에 더 많고, 이쪽은 이제 장르별 접근법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구성 자체도 이제 장르별이 아니라 모의고사 시험지랑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혼합돼 있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사고에서 풀어나가는지 그 사고 과정의 파악에 더 중점을 맞춘 게 어드밴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컬이 문상추는 문학 상황 추론 하드코어인데, 이건 낯선 고난도 문학 지문의 상황 파악을 연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수능에 문학 지문이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3개는 당의 EBS 작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장르도 현대시 하나가 EBS에서 나오고, 그리고 고전운문도 하나가 나오고, 소설, 현대 고전소설 중에 하나가 EBS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시 지문 하나랑 소설 지문 하나가 비연계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비연계의 시나 소설의 지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상황을 파악해 나가야 하는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고난도, 꽤나 고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연계 작품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이 네 번째 문상추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문실정, 이 문학 실전의 정석인데 자체 제작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문학 17문제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고, 올해 이제 나오겠죠.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제 2026학년도 EBS 수특과 수한이 나오면 거기에 문학을 반영 비율대로 넣어서
예, 10회에서 12회 정도로 제작한 자체 제작 모의고사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더 출제 확률이 높은 뭐 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이 17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개 컬이고,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 컬이를 보는 게 좋냐. 문계정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 문학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과 어휘들, 예, 뭐, 영탄이라든지, 뭐, 의인화라든지, 소설에서 서술자 문제라든지, 이런 개념부터 착실하게 정리를 시작해야 된다. 기출 분석을 하기 전에. 예, 그런 학생들 문계정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 문기정 베이스는 장르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르별로 내가 어떻게 소설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에는 어떤 관점으로 자신이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예, 이건 근데 개념이 갖춰진 상태에서 듣는 게 좋고, 다음으로 이제 문기정 어드밴스는 말씀드렸듯이 실전에서 벌어지는 사고 같은 거, 그리고 문상추는 낯선 문학을 어떤 식으로 내가 분석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 마지막 문실정은 그냥 다 들으십시오. 문실정은 제 마지막 문학 컬인데 이거는 1년 내내 제작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학생이 들어도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예, 제 독서 컬인데 제목이 이제 비독원 실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제목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독원과 비원실과 비실독 기본적으로 3개의 컬인데 비독원이 베이스하고 어드밴스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기정 베이스, 어드밴스 나눠져 있듯이 얘도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비독원 베이스는 비문학 독해원리 베이스인데 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출지문들 싹 다 기출지문이에요. 비독원 베이스는 수능, 평가원의 기출지문이고 그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그래서 무엇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하느냐, 그래서 독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2번째 컬이는 비독원 어드밴스드인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지문에 있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선지나 문제에서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2번째 컬이 비독원 어드밴스드입니다. 그리고 3번째 컬이 비원실은 비문학 원리와 실전인데 이거는 빈출지문의 유형별 접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빈출지문이 장르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보가 분류된 형태의 지문이 있고 그리고 핵심 정보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글자로 변형되면서 동일 그룹의 의미를 지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유형에 따라서 빈출지문을 나눠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 컬이 비실독은 비문학 실전의 독해인데 이거는 문제 유형별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전제파악 유형, 추론형 유형, 그 다음에 보기 해석 유형 등 그래서 약간은 고난도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독서 문제들 중에 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유형별로 나눠져서 좀 더 심화 있게 분석해보는 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독서 컬이는 모두 부교재가 있어요. 근데 요 부교재에 대해서는 각 컬이 OT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독서 분석서입니다. 근데 이 독서 분석이 한 문장 한 문장에서 해야 하는 생각들을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이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 복습하실 때나 혹은
혼자서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사고했어야 됐는지 자기 생각과 비교해서 독서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분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교재 자체는 별로 안 두꺼워요. 보통 한 100페이지에서 많아야 140페이지 사이인데 이 분석서들은 엄청 두껍습니다. 한 쿼리당 제가 첫 번째 만든 이 베이스 피드백 페이지 수를 보니까 3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독서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서들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쿼리를 듣는 게 좋냐. 일단 비독원 베이스는 독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출제된 것들에 내가 대비를 하려면 이 글에서 애초에 어떤 시각을 갖고 내가 글을 봐야만 하느냐. 그래서 독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는 내가 독서 지문은 잘 읽는 편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읽는데 막상 문제나 선지에 관해서는 판단을 잘 못한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많죠. 네, 그런 학생들이 꼭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문에서 어떤 정보가 선지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혹은 선지만으로도 선지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선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에 나온 어떤 선지를 예로 들면 이것에 대해서 이 시기에 최초로 언급되었다, 이런 선지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선지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최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고 어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문에 나온 어떤 정보들이 이 선지에 어떤 변형을 거쳐서 맞거나 틀린 선지가 이루어지는지를 세세히 분석하는 게 이 비독원 어드밴스드입니다. 그리고 이 비원실은 지문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 유형들이 가장 많이 빈출되고 있느냐, 미리 스포를 하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정보 분류 유형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그 첫 번째 가나형 지문이 결국은 이제 시대별로 개화라는 게 동양과 서양에서 어떤 식의 개념 변화를 겪었고, 각 시대별로 어떤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나눠져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 분류된 정보를 교차하면서 선지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파트가 이 비원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독서가 어느 정도 바탕을 이루었다는 전제하에 어떤 문제 유형들, 보통 어렵다는 게 보기 문제고 추론형 문제들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사고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2026학년도 메인의 쿼리인데, 이거는 EBS 문학 작품별 강좌입니다. 요 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EBS에 나오는 모든 문학 작품을 빠짐없이 전부 다 강의합니다. 단 한 작품도 빠짐없이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그 작품들만 선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작품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품 수업이기 때문에 머리에 그 작품의 내용을 한마디로 각인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EBS가 나왔을 때 이 작품 줄거리나 혹은 이 시의 주제나 중요한 어떤 표현이나 구성 같은 것들이 머리에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머리에 때려박는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EBS 수업인데, 시즌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시즌 1과 2에서는 수특 문학을 장르별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목적이고, 마지막 3에서는 수특의 1, 2에 나오지 않은 문학과 새롭게 추가된 수완의 문학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기에 9월 20일경 종강이라고 적어 놓은 건, 이게 매년 수업을 하면 이 EBS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 뭐 이런 문의가 워낙 많아서 9월 20일에 종강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에 휴강 기간이 2번이 있습니다. 예. 이 휴강 기간 고려해서 매년 9월 20일에 안 끝난 적이 없으니까, 예. 그때 되면 그해 EBS의 모든 문학이 다 정리될 수 있게 준비된 컬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여러분들 EBS, 제가 문학과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문학은 여러분들 100%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독서하고 언매를 선택하신 학생은 문법 문제의 2문제 정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 문법이 아니라 제시문이 나오고 사고, 비문학처럼 정보파악과 추론을 해야 하는 문제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문학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안정돼 있다는 건 어떤 것들이 내가 준비되어야 하느냐는 건데, 저는 첫 번째를 문학 기출의 분석이라고 봅니다. 역대로 나온 문학 기출들을 분석해서 그 모든 문제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랑, 그리고 본인이 인상 깊었던 지문들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 작업, 그리고 그의 EBS 문학에 대한 완벽한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하면서 실전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실전적인 자기 태도의 정립, 이 3가지가 중요해요. 문학 기출의 분석, 당의 EBS 문학의 모든 문학 작품의 정리, 마지막 본인의 실전적 태도 정립. 그럼 문학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독서는 난이도의 진폭이 있어요. 난이도가 어려울 때랑 쉬울 때 본인이 약간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물론 저는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변수 이전에 본인이 점수를 확실히 딸 수 있는 문학 파트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변함없는 고득점을 본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문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독서는 사실 깨달음과 본인의 실전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열심히 하시라고요. 네. 문학에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뽑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입니다. 독서의 변수를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독서의 변수를 줄이는 건 당연히 기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만, 본인만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전략도 중요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컬리를 다 합쳐봤는데, 일단은 시즌 제로에 문계정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올해 새로 찍는 촬영이 아니라 작년에 촬영했던 걸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즌 1, 실제로 올해 촬영되는 거가 시즌 1부터인데, 보통 모든 시즌은 8에서 9주차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강의 수로 따지면 16강에서 20강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기정 베이스랑 비도건 베이스, 그 다음에 메인의 시즌 1, 그리고 문이유는 문법 수업입니다. 그래서 엄매 들으시는 분만, 하시는 분만 이 시즌 1에 이렇게 4가지 수업이 준비가 되고, 시즌 2에는 문기정 어드밴스랑 비도건 어드밴스, 그 다음에 여전히 메인에 시즌 1과 2 어느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시즌 3는 문학 상황 추론과 비문학 원리와 실정, 그 다음에 메인에, 그리고 시즌 4 마지막이
문실적, 예, 문학 자체 모의고사랑 비문학 실전 독해랑 마지막 예, 수완의 문학이 주로 된 메인의 시즌 3 이렇게 해서 시즌 4가 예, 제 마지막 컬입니다. 사실은 올해 이제 교재랑 수업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제 수업을 듣고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들도 있고, 예, 물론 이때 도움은 결과죠. 예,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얻지 못한 학생도 있어요. 왜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어떤 학생은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학생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은 걸까? 근데 이제 눈에 이제 더 밟히는 건 당연히 이제 후자의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 저랑 친분이 있고 이런 학생들 중에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고, 근데 다들 그럴 거예요. 누구의 수업을 들었든 간에. 저는 어쨌든 올해 제 수업의 목표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자 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 슬로건이죠. 예. 단 한 명의 학생이 알아는 깨달음에 감탄사를 내뱉는 그 한순간을 위해 수업을 하겠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수업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들 각 수업 준비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